아직도 졸업을 못한 그런 기분인데요.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 퇴직하셨나요? 네, 30년은 학생들을 직접 가르쳤고 10년은 이제 교장, 교감. 초등학교 1학년은 저만 보면 뛰어와요. 교장이 아니라 고장 선생님 이러고 와요. 제가 이제 고장 난 사람이죠. 저는 아마 나라를 팔아먹었었나 봐요. 인생이 60에서 75세까지가 가장 황금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걸어 다닐 수 있으면 같이 일도 하고 학생들하고 어울리고. 몽골통들의 유쾌한 토크. 몽골 팟빵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진입니다. 교수님, 오늘 날씨가 아주 많이 포근해진 것 같아요. 글쎄요, 진짜 여기 입춘돼서 그런지 굉장히 따뜻했어요. 물론 바깥 기온이 영하 7도이긴 하지만 몽골에서 영하 7도는 봄 날씨죠? 그러니까요. 오늘 이 따뜻한 봄날에 아주 귀한 두 분들 모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나오셨죠? 네, 교육계에 오래도록 몸담고 계신 분들이신데요. 두 분이 부부십니다. 네. 저 두 분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몽골에서 집사람하고 제2의 인생을 알콩달콩 잘 꾸려가고 있는 후레대학교 최승진입니다. 초등학교 입학해서 지금까지 쭉 학교만 다닌 교육 경력 45년 차 후레톨가 교장 유영순입니다. 지금 후레대학교의 국제교류 홍보처장으로 계신 거죠? 예, 원래는 이제 에너지 자원과 교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보직으로 대외 협력처하고 홍보처를 맡고 있습니다. 네네. 그 몽골에 들어오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여기 몽골에 오시게 됐습니까? 저는 조금 전에 소개한 대로 이제 학교만 쭉 다녀서 아직도 졸업을 못한 그런 기분인데요. 정말 이렇게 학교 생활하면서 좀 너무 제 능력보다 귀히 써주셨고 많이 정말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조금이라도 갚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어떤 이 몽골에 봉사할 그런 계기가 있길래 남편하고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네. 남편 보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이제 오게 됐습니다.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 퇴직하셨나요? 네. 그래서 제가 30년은 학생들을 직접 가르쳤고 10년은 이제 교장, 교감 이럴 때는 이제 수업을 안 하니까 이제 행정을 많이 봤죠. 그래서 40년 동안 하고 교장으로 정년을 하고 이제 몽골에 왔습니다. 그럼 교수님 아직도 공부를 하시고 계신 겁니까? 네, 제가 이제 한국에서 어떤 교육의 네. 이 분야에서는 일을 하지를 않고 홍보 업무를 이제 주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네. 교육이 뭔지 교육학을 좀 한번 배워보고 싶었어요, 본격적으로. 네. 그래서 박사과정에 적을 두고 지금 이제 수료는 했고 네.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는 박사 논문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다. 교장 선생님도 같이 하셨죠? 네. 남편하고 저하고 같이 하고 또 우리 주인 교수님으로 우리 정우진 사회자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저희 같은 나이에 나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많지 않은데 저희 같은 나이에 이모작을 한다는 것 자체도 좀 모험인데 교육을 공부하신다고 그래서 참 대단한 열정이신 것 같아요. 인생이 60에서 75세까지가 가장 황금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 나이에 저는 두 분들 들어가 계시는데 앞으로 얼마 정도를 더 몽골에 더 계실 계획이신가요? 글쎄요, 지금 75세는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80까지는 걸어 다닐 수 있으면 같이 일도 하고 학생들하고 어울리고 또 특히 저는 이제 대학에 있다 보니까 학생쯤 한 20대 아이들하고 거의 하루 종일 생활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힘 닿는 데까지 학생들하고 같이 있을까 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제 주로 근무를 했었는데
여기는 이제 초중고가 한 학교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상대를 많이 하게 되는데 특히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가면 정말 한국에서도 안 했던 일인데 항상 교문에 서서 아이들이 다 등교할 때까지 등교 맞이를 하거든요. 교장 선생님. 네. 다른 선생님도 같이 하시나요? 같이 이제 이렇게 매니저들도 돌아가면서 하고 이러는데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안녕하세요 센베노를 400번을 한다고 보면 이제 거의 맞지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교실을 한 바퀴 돌면서 간단한 한국어 회화를 해요. 응?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렇게 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은 저만 보면 뛰어와요. 그래갖고 교장 선생님 그러면서 막 반갑다고 안기는데 교장이 아니라 고장 선생님 이러고 와요. 제가 이제 고장 난 사람이죠. 근데 너무 이제 그런 데서 그 에너지가 저한테 너무 많이 오는 것 같고 너무 행복하죠. 네. 그 지금 몽골에 처음 오실 때 어떤 결심을 하시고 오신 것도 있으실 거고, 아, 내가 몽골에 가서 학교에 몸담게 되면 어떤 교육을 시도해보고 싶다, 뭐 이런 뭐 생각을 가지신 게 있으셨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그 이렇게 해보시니까 뭐 생각대로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맨 처음에 몽골 올 때 몽골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랐죠. 네. 몽골 그러면은 같은 몽골리안이고, 그 다음에 몽골 반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그 역사상 광활한 영토를 가졌던 징기스한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조금 뭐 항몽이라 그래야 되나, 뭐 좀 애정스러운 역사도 있고, 그 다음에 드라마에서 봤던 뭐 기항우, 뭐 그 정도만 알고 이제 몽골에 와서 막상 학생들하고 이렇게 접했을 때 좀 보면서 맨 처음에 한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쭉 한 30년 이상 제 분야에서 있었던 거에 어떤 노하우라고 그럴까? 네.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래도 얘네들한테, 학생들한테 좀 전달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왔었고, 그 다음에 와서 보니까 또, 애정이 많이 가요, 학생들이.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학생들하고 서로 어떤 커뮤니케이션, 교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그리고 인성, 학생들이, 이렇게 졸업을 하더라도 꼭 예의를 갖추는 어떤 인성, 그런 거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1학년 입학을 하면 네. 이제 최 차장님한테 우리 졸업할 때까지는 꼭 있어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 남편이 몽골에 잘 정착을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이제 제가 받죠. 보람되시겠네요. 네. 한국에 계신 분들 지인들이나 혹시 어땠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때 상황이나 지금은 이모작을 할 때 기분은 어떠신지 상황은 좀. 이제 한국에도 매년 가잖아요. 이제 가면은 이제 친구들이 둘로 나눠져 있어요. 한 반 정도는 야구 상막하고 겨울에 춥고 네. 그런 데서 빨리 돌아와라. 와서 우리랑 같이 놀자. 네. 이제 뭐 그런 친구들이 반이 있고, 한 반 절반 정도는 야, 그게 무슨 얼마나 큰 복이냐. 네 나이에, 그만한 나이에 그래도 지금 직업을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할 수 있고, 애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가르치고 네가 좋아하는 거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갔으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하다가 와라. 뭐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최 교수님은 어떤 쪽이세요? 후자 쪽이세요? 전자 쪽이세요? 지금은 이제 맨 처음에는 올 때는 딱 2년만 하고 돌아가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학생들하고도 정이 들고, 처음 이제 가르쳤던 애들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다 해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고비 사막에 있는 그 에너지 회사 자원
광산에서 이런 데가 취직들이 쫙 돼 있는데 자기들끼리 연락해가지고 울란바토르에 오면은 연락을 해요. 내일 모레 모인다. 네. 교수님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는 했더니 서울의 거리에 네. 있는 캘리포니아 레스토랑인가? 거기다가 예약을 하고 저녁을 이제 먹고. 근데 사실 거기 그 음식값이 학생들 주머니에서 보면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계산을 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자기들 졸업했다고 그 옆에 가서 맥주 한 잔을 또 대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보람인 것 같아요. 기 교수님 말씀 도중에 그 제가 막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후자 쪽이다 이거죠. 그냥 여기 다 계실 것이다. 그냥 결론을 딱 하라고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캘리포니아보다도 제가 10년째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네. 지금 4년, 5년째, 5년은 더 계셔야 되고, 그건 필수적으로 10년은 계셔야 되니까. 그럼 정 교수님 15년 계실 겁니다. 아, 글쎄, 저도 이제 좀 더 가야죠. 우리나라는 그 교육제도가 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네. 이렇게 하고 대학을 가게 되잖아요. 몽골은 지금 그 지금 초중고, 예, 후레톨과 초중고등학교. 초중고가 같은 학교에 한 학교에 다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한 번 입학을 하면 뭐 졸업할 때까지 네. 한다고 그러는데 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제도가? 이제 초등학교가 5년이에요. 네. 아마 그 10년제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10년제에서 12년제로 바뀌도 그건 변함없이 초등학교가 5년이고 중학교가 4년이고 네. 고등학교가 3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면 초등학교 선생님하고는 이제 그 수업이 끝나고 이제 중학교부터는 과목별로 선생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담임 선생님이 이제 새로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1학년서부터 5학년까지 담임 선생님이 한 분, 6학년서부터 12학년까지 담임 선생님이 한 분, 이렇게 해서 한 학교에서 초, 중, 고가 이렇게 쭉 이어져요. 그래도 초등학교 졸업식도 있고 중학교 졸업식도 있고 또 12학년까지 공립학교는 무료입니다. 네. 예, 무료로 나라에서 공부시켜주는 거. 지금 학교는 그럼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는 등록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립보다 저희 학교에 이제 학부형들이 이제 생각하는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는 20명이에요. 한 학급당 인원이. 네. 근데 공립학교는 인원수도 많고 또 2부제, 3부제를 하니까 저희 학교가 그렇게 부자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한편에서도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키려고 보내는 학부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교육열이 높고 정말 우리나라처럼 이 교육의 힘으로 몽골이 발전하지 않을까. 그럴 거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사실은 한국에서 계속 오래 계셨고 몽골에 계신 시간이 짧은 시간인데 한국의 교육 문화하고 몽골의 교육 문화가 좀 다르죠. 환경이. 네, 양파 같아요. 양파. 예, 까면 이렇게 양파가 벗기면 벗길수록 이제 새로운 게 나오죠. 아주 정말 사소한 건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출근하면 다 슬리퍼로 바꿔 신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닐 때 이렇게 하이힐 소리가 딱딱 내고 다닌다든가 이러면 예의에 어긋난 건데 어느 날 보니까 슬리퍼는 저 혼자만 신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다 정장 구두를 신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이 몽골에서는 신발을 깨끗이 닦아서 항상 바짝바짝 빛나게 닦아서 어디서든지 정장화를 딱 신는 게 몽골에서는 예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이렇게 좀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섭섭한 게 있다면
자, 나는 이제 당연히 선생님 속에 제가 끼어 들어가서 나도 이제 한 식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들이 선을 딱 거놓고 저는 그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느낌을 딱 받았다든가 아니면 이제 벽을 쌓아놓고 여기까지 교장 선생님 들어오시고 더 들어오지 마세요 하는 그런 벽을 느낄 때 이제 나는 타국인인가 봐 하는 그런 서운함이 있고요. 교장 선생님이 여기 오셔서 또 뭐 새롭게 동아리 새로운 프로그램을 뭐 적용한 것이나 이런 것이 있으신지? 뭐 실패한 것도 있고 성공한 것도 있고 그런데요. 네. 이제 실패한 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담임이 너무 이제 오랫동안 아이들을 끌고 가는 게 이제 학교 운영상도 어렵고 네. 이제 뭐 선생님들이 그만두고 막 이러는 경우가 출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생겨서 네. 운영도 어렵고 그거보다도 더 저는 담임이 1년마다 바뀌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서 더 좋겠다는 네.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시도해 보려고 선생님들한테 의견만 물었는데 학부형들이 교장실로 막 대거 몰려와서 안 된다. 아주 강한 그런 이제 벽에 부딪혀서 이제 실패를 했고요. 이제 성공한 거는 여기는 이제 초등학교는 동아리 활동이 있지만 중고등학교는 근데 공부만 가르쳐요. 공부만 가르치는데 물론 지식 중요하고 아주 잘 가르쳐야 되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인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거 아주 사소하지만 이런 교육부터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항상 인성교육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중고등 학생들한테도 계속 수업만 할 게 아니라 일주일에 이제 그 동아리 활동, 개발 활동 시간으로 전체 학생들이 자기 원하는 걸 선택하게 했어요. 탁구반, 수영반, 그 다음에 뭐 영어 회화반, 뭐 한국어 이야기반, 뭐 이런 식으로 몇 개나 되나요, 동아리가? 한 20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제자와 스승 간의 관계도 맺어주고 정말 악기도 하나 다룰 줄 알고 운동도 하나 할 줄 알고 또 정말 음치라고 노래 못 부르는 게 아니라 연습을 해갖고 노래도 좀 부를 수 있게 해주고 또 이렇게 좀 아이들이 다양하게 수지를 개발할 수 있고 탤런트를 개발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아리가 한 20개 된다고 그랬는데 동아리 활동을 했을 때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99.9%? 다 좋아해요. 예, 학생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동아리 반에 들어가서 활동을 합니다. 교장 선생님도 혹시 동아리를 뭐 하나의 가르치시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옛날에 저기 한국어 회화를 맡아서 좀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원어민 선생님이 오셔서 그분한테 드렸습니다. 혹시 부부간에 같이 교육계에 계시다 보니까 싸우거나 뭐 불편하신 건 없으신가요? 이제 학교 얘기를 이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고 사적으로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의논 상대가 된다는 거 네. 그게 참 좋은 점이고요. 단점이라면 이 부부간에도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비밀이 없네요. 몽골에 오셔서 교장 선생님은 아주 만족하시는 거네요. 저는 남편하고 이렇게 같이 일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참 행복해요. 교수님, 저는 또 안 그래요. 그러세요? 네.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부가 따로 떨어져 가지고 있으면은 전생에서 나라를 구했다. 근데 저는 아마 나라를 팔아먹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 몽골 땅까지 같이 와가지고 또 몽골에서도 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은 교정에서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교수님 부부도 싸우실 때가 있나요? 그럼 뭐 저도 이제 노코멘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혼자 싸울 때 혼자 싸운다 그래야 될까요? 저 혼자 이제 흥분해갖고 저 혼자 이제 뭐라 그러다가 그냥 저 혼자 그냥 풀어지고. 사귀시는 분들 예, 그냥 말죠. 남편은 말을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이제 저보다 베터 헬프다. 나보다 나은 반쪽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항상 이렇게 조언을 해줘도 올바른 쪽으로 나중에 보면 조언을 해줬어요. 이제 옛날에 컴퓨터도 저보다 못하거든요. 못하는데
아, 이거 시험 문제를 내가지고 내일 가져가야 되는데 시험 문제가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밤 3시에 자는 남편 깨워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깨웠어요. 마음이 너무 급하니까 여보 나 이거 저장이 안 돼. 이거 내일 가져가야 되는데 큰일 났어. 그랬더니 자면서 메일로 보내 이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메일로 보내면 되는 거였잖아요. USB에 저장 안 돼도. 정말 아주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부러울 때가 많은데 뭐 특별한 비결이 있으신가요? 거기에 대한?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안 그리고 알콩달콩 전혀 안 합니다. 그건 이제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하고 또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갔을 때 자리하고가 조금 좀 다르겠죠. 연애하셨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판단을 하세요. 누가 쫓아다녔는지 아니, 나이가 동갑이시니까 그러면 저기 여자분은 교장 선생님은 정년기를 지났기 때문에 최 교수님이 구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설거지도 제가- 따로 안 하시는구나. 제가 27에 했는데 남자 나이 그 당시에 27은 굉장히 빨리 한 거고 여자 나이는 좀 정년을 지났어요. 그러니까 뭐 판단은 그냥 들으시는 분들이 네. 설거지금 설거지 하죠. 하는데 뭐 대전 몇 개 하고 공기 몇 개 하고 1시간 반 정도 하죠. 네. 이렇게 물 계속 틀어놓고 그럼 그 다음에는 제가 설거지 하겠다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당연히 안 지키죠. 사실 저희 엄마가 나는 너를 그 종갓집 종선 며느리 감으로 키우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너는 그 종갓집 종선 며느리가 될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그 집은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너무너무 반대를 하셨어요. 딱 시집을 가니까 제사가 15번이 있어요. 15번이 있는데 정손이신가요? 네, 저희가 종갓집 종손 며느리인데 15번이 있는데 퇴근하고 가면 신발이 20-30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관 밖으로 신발이 이렇게 막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죽은 분 모시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산 사람 먹이는 게 힘들더라고요. 최 교수님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때? 하죠. 뭘? 아무것도 안 해요, 남자들은. 지금 뭐 여기는 안 남자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똑같아. 네, 남자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애를 얻고 전화기가 없을 때인지 공중전화 가서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해요. 어머니랑 나랑 지금 몇 시간째 이걸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엄마가 처음에 조금 들어주다가 그래서 엄마가 반대했는데 네가 가놓고 무슨 소리냐 이러면서 엄마가 저를 막 야단치면 제가 정신이 번쩍 들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한데 저희 엄마가 제일 먼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이 시어머니.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네 아버님이 어머님 돌아가시고 또 한참 계시다가 15년쯤 혼자 계시다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 둘이 고아예요. 고안이 고안해. 예,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점점 많아져요. 교장 선생님, 제가 궁금한 거는 네. 하나 여기에도 과외 수업이나 학원 이런 입시 학원 이런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몽골에도 입시 학원이 있어요?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학원에도 다니고 하는데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 대비반이라고 해서 이제 아이들이 과목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학과에 해당되는 과목을 해요. 그러니까 학생 맞춤식으로 우리가 네. 이 학생은 무슨 과목을 수능 대비반으로 별도로 좀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해주고 미술이 필요한 대학도 있는데요. 네. 한 명이에요. 근데 그 한 명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이 나와서 네. 지도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혹시 후레 부속 초중고등학교니까 거기 졸업하고 그 학생들이 후레대학교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 예. 교장 선생님 학교에서 예.
저 교수님 처장님네 학교로 와요? 예, 와요. 가능하면 또 우리 공부 잘한 아이들이 후레대에서 4년 장학금도 받고 이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같은 학교고 이러니까 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압력을 많이 받아요. 후레톨가 졸업생이 오면은 무조건 장학금을 주어라. 그 뭐 사실은 그렇게 돼야지만 또 네. 부부가 맞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남편이 대학에 있어서 그런 점은 좋습니다. 네. 근데 교장 선생님 계시는 그 후레 초중고등학교 여기에도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네, 저희는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한국어 과목이 있어요. 아, 1학년부터요? 예. 아, 졸업하게 되면 그 학생들은 엄청 잘할 것 같은데. 엄청 잘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좀 생각해봤죠. 어떻게 하면 엄청 잘하게 할 수 있을까. 네. 제가 중학교 1학년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영어를 했지만 엄청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얘네들은 뭐 이렇게 썩 잘하지는 않지만 조금만 좀 가꿔주면 얘네들이 실력이 나오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쉬운 거는 한국어가 대학 시험하고 연계가 되질 않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12학년 되면 이제 한국어를 손을 놔버리거든요, 애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한국어가 이제 제2 외국어로 수능 과목에 들어가기를 이제 저는 아주 굉장히 학수고대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양학부,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때 교양 과목으로 4학기를 한국어가 교양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3학년, 4학년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 이제 특히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교수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국 교수님들한테 자꾸 와서 이제 얘기 붙이고 말하고 네. 하는 것은 그런데 상당히 유리하죠. 네, 네. 우리 뭐 동포들 가정도 있고 또 여기 다문화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정의 아이들도 있고 한데 그 학부모로서 어떤 교육을 좀 애들한테 하면 우리 그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아이들이 집에 이렇게 많이 있을 때 이 부모님이 같이 인터넷 수업도 챙겨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게 챙겨도 주시고 가장 좋은 거는 부모님하고 아이하고 그 대화 속에서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부모님들이 우선 알아야 되고 아이들도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는 대화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다문화라도 아버지가 한국인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대부분이죠. 그러면 그 자식들은 다 정체성을 갖고 한국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일단은 한국 그 책을 좀 많이 읽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풀렸을 때 네. 한인들 행사들이 그런 1년에 몇 번씩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꼭 자녀들도 데리고 나와가지고 너는 한국인이라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네. 심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몽골 팟빵에 출연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한 말씀 해주시죠. 맨 처음에 나올 때 상당히 긴장하고요. 상당히 뭐 겁도 나고 그랬는데 막상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그 서해하신 사회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여기 뭐 군고구마나 군밤이 있어가지고 먹으면서 하는 어떤 사랑방 얘기, 사랑방 네. 토크 같은 그런 네. 기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팟빵 나오셔서. 제가 사랑하는 나라 몽골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장님 오늘 저는 굉장히 편했던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 뭐 두 분이 말씀도 잘해주시고 해서 아주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저 달콤한 팟빵 한번 만들고 마무리할까요? 네, 그러시죠. 많이 보셨죠? 그 우리 팟빵 마지막. 네. 봤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몽골 하면 다 같이 팟빵 하면서 글 올려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몽골 팟빵! 팟빵!